네, 하루에 뭐 2,000개 이상 선택을 하거든요. 매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하고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항상 오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 매 순간 그 자리에.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사결정을 할 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과 방식을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으면 뭐부터 먹죠? 난 초밥 너무 좋아하지. 이런 거 그럼 어떤 거? 재밌어 이런 거 보면. 나 이런 거 고르는 거 나 너무 항상 이런 좋으니까. 거. 재밌어 이런 거 보면. 나 이런 거 고르는 거 나 항상 이런 거. 정말 정말 어떠한 공격성도 느껴지지 않는 격투기 선수. 와, 이종 격투기 선수가 막 와.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 MRI 보고 약간 동현이 형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 이길 저는 수 없는 걸 아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어. 형이. 형이. 진짜요? 보통의 피험자가 아니었거든요. 피험자?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을 피험자라고. 잠깐만요. 역시 우리 실험주였어. 이거 실험주들 보면서 재밌다. 이런 거 있으면 뭐부터? 이건 원래 흰살 생선부터 먹어야 흰살 돼요. 생선. 룰대로 드십니까? 룰대로. 룰대로. 네. 저는 맨 밑에 빨간 색깔부터 맛있는 거부터. 맛있는 거부터. 저는 계란. 계란부터. 원래 마지막인데. 왜? 너무 아는 맛이니까 일단 이거 먼저 먹고.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네. 저는 저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달걀인데 어. 달걀은 제일 저는 마지막에 먹고 원래 그래요? 제일 맛있는 걸 맨 마지막에 먹고 네. 좀 놀랍게도 아무도 저는 그냥 먹는데요? 라는 거 답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지금. 원래 그냥 먹을게요 하는 분들이 답하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냥 먹을게요 하는 분들이 답하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꽤 많네요.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3분의 1은 맛있는 것부터. 혹은 제일 맛있는 걸 맨 마지막에 놓고 이제 괜찮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그 마지막 선택을 기다리죠. 맞아. 네. 맞아. 아까 리정이 제일 먼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했었지. 맛있는 거부터. 저는 저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달걀인데 달걀은 제일 저는 마지막에 먹고. 네. 참치를 딱 먼저 먹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통상 제일 큰 차이는 장남 장녀는 맛있는 거를 마지막에 남겨 먹어요. 장남. 저도 그래요. 막내는 맛있는 걸 남길 여유가 없어요. 저 막내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돼요. 아니면 오빠들이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것부터.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장남은 내가 지금 빨리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기쁨, 쾌락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제일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는 거죠. 맞아. 맞아. 그게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권력이 있을 때, 장남일 때, 형편이 괜찮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게 다 뇌가 시키는 거예요? 내 뇌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오랫동안 습관들여진 거죠. 야, 참 뇌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진짜.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신기해. 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네. 약간 오은영 박사님이랑 해야 되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 뇌랑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뇌랑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몸으로 가르쳐야 될 때도 있어요.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비슷해요. 성대모사까지. 정훈이 형. 재밌으시다. 짱이다. 재밌으시다. 다른 거 해볼까요? 이성에 대한 선택? 내가 저 사람과 사귄다 안 사귄다를 뭘로 결정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얼마나 잘 맞는가. 나랑 나 잘 맞는 거. 가치관이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가. 배울 점이 많은 거. 네, 전 진짜 중요해요. 아, 배울 점이 많아. 진짜 중요해요, 저는. 저는 완전 제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승기 말한 거 보니까 저는 상대가 저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기본이 있어야 돼. 제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마음 딱 느끼잖아요. 그걸 바꾸는 노력이 너무 힘들고 상처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받으시네. 예. 그래서 격투기 선수가.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 마음이 따뜻해. 저는 완전 반대. 와. 저는 상대가 저를 별로 처음에 다 별로라고 해도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해도 저는 제가 좋아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것 같은 게 사실 나랑 동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을 돌리기가 좀 힘들어. 맞아. 너는 가능해. 승리는 돼. 우리 안 되잖아. 맞아, 그거만 바뀌어. 맞아. 나 뭔지 알아. 근데 이거에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이거에 반박할 수 있는 거 내가 연예인 이승기로 성공하기 전에 어렸을 때도 이랬어 나. 오늘 때도 잘생겼잖아. 오늘 때도 잘생겼잖아. 나 지금 나 쌍둥이 자는데 지금 오늘 때도 잘생겼잖아. 오늘 때도 잘생겼잖아. 어릴 때도 잘생겼잖아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말하냐?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이 말하냐? 신기하다. 그 교수님도 혹시 첫눈에 반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가능. 가능. 완전 가능. 완전 가능. 우리가 그 얘기만 이따가 저녁 때 1시간 넘게 할 거야. 원래 연예계가 제일 재밌는 거 알죠? 연예계가 제일 재밌어요. 그 사랑에 대한 온갖 질문들을 제가 쏟아 부을 거예요. 재밌겠다. 나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는다. 혹은 운명? 좋아하는 거야? 너. 아 나 너 생각나서 혼자 막 웃어 요즘 막 이런 거 하고. 사랑에 빠지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뇌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핵심은 그 의사결정 하나하나의 무게를 느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애쓰는 거. 맞네요. 맞아. 심지어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갈 때 이거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담임 선생님과 배치표를 놓고 갈 수 있는 곳 어딘가를 그냥 합격할 것 같은 곳을 가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학교가 어떻게 생겼고 그 과에 들어가면 뭘 배우고 어떤 교수님이 거기서 연구하시는지도 모르고 지원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인데 그러면 그만큼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나를 위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첫 선택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선택도 대학을 들어가서 혹은 사회에 나와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잘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뭐 하지? 나도 그럼 저런 거 할까? 네, 남들의 욕망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네. 혹시 이렇게 햄릿증후군 햄릿증후군? 네? 사느냐 죽느냐 햄릿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결정을 잘 못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우리 요즘 막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 선택장애 있고 막 네. 이런 거를 결정장애. 결정장애 있다고 막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분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그래요. 진짜. 매력이 어떠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부터 엄마가 항상 얘기하거든.
나는 그 결정 장애가 있어서 못해 하면서 진짜 그래요. 저는 정확해요. 그냥 네, 바로 딱 하고. 먹을 게.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나는 좀 괜찮은데 사소한 거 그게 진짜 저는 어려웠던데. 오늘 뭐 먹을지. 점심 뭐 먹을까? 그런 거 사소한 거 뭐 먹을래 이러면 뭐 이거 먹을까? 딴 것도 괜찮고 뭐 항상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 이거 먹을래? 딴 것도 괜찮고 딴 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나? 아니 이것도 진짜 괜찮고. 많이 해요. 딴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럼 이거 먹자 했을 땐 그것도 괜찮지. 근데 뭐 고기도 괜찮아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2시간. 일단은 햄릿 증후군 정도가 어떤지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햄릿. 네. 지금 몇 개가 예스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아 예. 네. 아, 메뉴를 고를 때 타인이 선택한 메뉴를 따른다. 예스. 뭐 먹을래? 프랑스 요리잖아. 쇼핑을 하는데 친구가 예쁘다 그래. 네. 그러면 그걸 산다. 안 사요. 노. 친구가 골라주면 그냥 바로 구매한다. 둘 다 좋네. 그 추천해줘서 예쁘다 그러면 사는 것 같아요. OTT 플랫폼에서 이제 볼 드라마나 영화 고를 때, 네. 뭘 볼지 고르다가 그냥 잔다. 야. 혹은 고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예스. 저는 2개. 두 개, 저도 한 2개. 두 개, 하나, 형은 4개인 것 나 같아요. 6개, 6개. 6개? 저 한 개. 한 개, 마지막 거 빼고. 6개? 여섯 개. 완전 제 얘기예요. 그냥. 그러네요. 그냥 진짜 그냥 내 얘기야. 진짜? 평생. 보통은 두세 개는 대부분 있고요. 예. 5개가 넘어가면 햄릿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와이프랑 저녁에 그 행복한 시간 한 2시간 영화를 보다가 네. 한 2시간 동안 고르면서 핸드폰 보다가 그냥 자는 거의 네. 그리고 막 골라 이거 볼래? 이것도 괜찮아. 저거 볼래? 괜찮다가 일단 이거 틀어요. 틀고 나서 아까 그게 낫나? 5분마다 바꿔 계속. 햄릿이네 그냥. 완전 햄릿. 김햄릿. 완전 예스. 햄봉. 동물이. 햄봉. 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아, 그거는 진짜. 예를 들면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은 예. 사실은 잘 선택이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 했던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뉴욕의 한 거리에 한쪽에서는 잼을 6개 정도를 놓고 팔고 한쪽에서는 24개를 놓고 파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잼을 많이 사나 봤더니 잼을 많이 전시해 놓은 곳에 더 많이 가요. 예, 그런데 사는 사람의 비율은 6개만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재구매 확률은 6개만 있을 때.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많은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을 방해하는 거예요. 적절한 수준의 선택지 안에서 고를 때 우리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너무 많은 선택지들을 놓으려는 경향이 있진 않나? 이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저기 맛있겠다 가자 해서 가면 되는데 자꾸 또 다른 선택지를 더 맛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더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 머릿속에서 자꾸 선택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커지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다음에 다시 선택할 때는 나 딴 거 할 거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실망과 후회의 차이를 아세요? 실망과 후회의 차이를 아세요? 실망과 후회의 차이. 후회.
실망과 후회? 실망.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잘 평소에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거를 잘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실망과 후회. 저는 그냥 후회는 내가 하는 거고 어. 실망은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거. 나 이 생각했어요. 오, 이것도 되게 좋고 후회는 좋다. 내가. 후회는 그냥 내가 한 거 잘못한 거 후회는. 근데 실망은 내가 실망했다는 말 잘 안 쓰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걸 보고 약간 실망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되어지죠. 그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와, 그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실망은 뭔가 그 실수를 또 할 것 같고 후회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 실망은 오. 실망은 다 리액션 좋게 해주니까 다 리액션 좋게 해주니까